안녕하세요. 부부변호사 서주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재산분할, 대상 및 가액 정리와 기여도를 높게 인정받는 핵심 방법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분할 대상의 기준 시점은 어떻게 정해질까요? 재산분할은 보통 부부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 빌라, 상가와 같은 부동산이나 통장에 들어있는 예금이나 아니면 주식, 보험 등 일체 재산을 다 정리해서 서로의 기여도로 나누는 것인데 이때 통장에 넣어둔 돈은 수시로 입출금이 돼서 금액이 변동하고 또 아파트나 부동산도 가격이 오르거나 내리거나 하면서 변동이 있는데 이럴 경우 법원에서 어떻게 재산의 가액을 정리하고 있을까요? 대법원 판례는 재산분할 가액을 이 사실심 변론 종결시로 정하고 있으며 다만 혼인관계가 실제로 파탄이 된 이후에 사실심 변론 종결의 그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부부 일방에 의한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 공동재산과 무관하다는 이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판시하고 있습니다. 사실심 변론 종결시가 어떤 의미냐면 저희 나라는 3심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통상 이혼 소송을 처음 제기할 경우 1심 소송이 진행됩니다. 1심 소송은 여러 재판일을 거쳐 서로 주장과 증거가 정리가 완료가 되면 법원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 선고일을 지정하는데 이때 1심 변론 종결일이 바로 사실심 변론 종결일이 됩니다. 만약 해당 사건이 서로 항소를 하지 않아서 확정이 되면 그 1심 변론 종결일이 사실심 변론 종결일로 마무리가 되는데 항소를 하게 되면 2심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2심이 최종 사실심이 되기 때문에 2심의 변론 종결일이 사실심 변론 종결일이 됩니다. 3심은 대법원으로 사실심이 아니라 법률심이기 때문에 2심까지가 최종 사실심 변론 종결일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상가, 토지, 건물 이런 부동산은 전부 사실심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아파트의 경우는 대부분 이 KB 부동산 사이트에 시세가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이 KB 부동산 시세의 평균 시세를 증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빌라, 상가, 토지 그리고 건물의 경우는 이런 KB 시세가 없는 경우가 많아서 이 경우 서로 재산 가액에 다툼이 있으면 감정 절차가 진행되며 감정 시점 당시의 감정액이 재산분할 가액으로 정리됩니다. 입금과 출금이 수시로 이루어지는 통장에 들어있는 예금이나 다른 어떤 채권성 자산의 경우 가정법원에서는 혼인 파탄일을 기준으로 그 가액을 정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혼인 파탄일은 서로가 별거를 한 별거일이 될 수도 있고 원고가 이혼하겠다고 이혼 소송을 제기한 그 시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혼인기간 10년이면 기여도가 반반이라는데 사실인가요? 재산분할이 이루어져야 하는 재산들을 이렇게 다 정리하고 가액평가도 전부 이루어진 경우 이 해당 총 재산을 가지고 부부의 기여도를 책정해서 나누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기여도 비율을 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원고가 4억 원의 재산을 그리고 피고가 6억 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 서로의 기여도가 50대 50이라면 원고도 5억 원, 피고도 5억 원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6억 원을 가지고 있는 피고가 원고에게 1억 원을 재산분할로 줘야 합니다. 그렇지만 만약 기여도가 40대 60이라면 재산분할을 줄 것이 없게 됩니다. 기여도 비율에 따라서 재산분할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기여도 비율 산정을 재산분할에 있어 매우 중요한 쟁점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배우자가 바람을 펴서 이혼하니까 내 기여도가 더 높게 인정돼야 하는 게 아닌가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기도 하는데 혼인 파탄 사유는 위자료 액수로만 고려되지 재산 분할 기여도로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내 혼인 기간이 10년이니까 기여도 당연히 반반 아닌가요? 라고도 물어보시는데 물론 이 혼인 기간도 중요하지만 법원에서는 혼인 기간만으로 기여도가 책정되지는 않습니다. 기여도 비율은 재산분할 대상 재산을 형성할 때 누구의 자금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그리고 이 혼인 기간 동안 소득활동과 생활비를 어떻게 부담했는지 가사나 자녀 양육은 어떻게 했는지 시댁이나 친정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금원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 종합적으로 따져서 기여도 비율을 책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혼인 기간이 10년이라고 해서 기여도가 반반으로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기간이 10년이라고 하더라도 자녀가 없고 남편이 혼인 전에 신혼집을 다 마련해왔고 또 남편 혼자서 외벌이를 계속했다면 부인의 기여도는
낮게 책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혼인기간이 10년인데 남편이 혼인 전 신혼집으로 아파트를 마련했다고 하더라도 부인 또한 맞벌이를 계속하면서 아파트 대출도 함께 갚아 나가고 또 자녀도 키우고 했다며 기여도가 반 정도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기여도는 단순히 혼인 기간에 따라서 책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재산분할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 혼인 기간뿐만 아니라 재산 형성과 유지 과정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모든 사정을 법원에 주장해 두셔야 합니다. 혼전에 내가 가지고 온 재산이 있다면 해당 자료를, 꾸준한 소득 활동으로 생활비를 부담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 원천징수 영수증, 소득세 부과 내역, 아니면 생활비 지출과 관련한 카드 사용 내역서, 이런 자료를 부모님으로부터 지원받은 내역이 있다면 부모님한테서 돈을 받은 계좌 이체 내역의 자료를 전부 법원에 제출을 해두셔야 합니다. 이혼 소장 접수일 기준, 현금 인출 혹은 대출 금액 등 은닉 재산이 있으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재산분할 대상 및 가액을 정리할 때 그동안 이혼을 준비해오는 쪽에서는 재산을 가급적 주지 않으려고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미리 통장에서 예금을 빼돌리거나 아니면 대출을 받아서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우선 가정법원에서는 혼인 파탄 시점을 기준으로 예금 같은 채권성 자산을 정리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은데, 소송을 제기한 원고 쪽에서는 이미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전부터 미리 자기 통장에 들어있는 예금을 빼거나 아니면은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에게로 이 돈을 이체를 해두는 등 재산을 숨겨두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재산을 빼돌린 것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상대 그 배우자의 예금 거래 내역을 조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상 법원에서는 3년치의 전체 거래 내역 조회를 허가하고 있기에 거래 내역이 확인이 되면 이를 이제 분석해서 이혼 전 빼돌린 돈이 있는지를 확인 후 이러한 금융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이 부분을 잘 정리해서 법원에 주장을 해주셔야 합니다. 은닉 재산을 주장 시 상대 측에서는 해당 재산을 어떠한 용도로 사용한 것인지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 사용 용도의 입증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빼돌려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돼서 이렇게 빼돌린 돈도 상대방의 재산에 포함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혼을 대비해서 자신의 재산을 줄여두고자 대출을 받아두거나 아니면 가족 간에 증여받은 돈을 차용이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에도 상대 측에게 이 대출의 사용처를 밝히도록 하거나 가족 간의 돈이 증여에 해당하기에 차용에 해당하는 주장을 하고 있다면 그 증거를 밝히도록 법원에 주장을 해두셔야 합니다. 이처럼 상대방이 재산을 허위로 감수하게 하거나 아니면 은닉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재산분할 대상 재산을 빠짐없이 잘 정리하여 억울한 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오늘은 재산분할 대상을 잘 정리하고 기여도를 높게 인정받는 핵심 방법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